해명을 요구합니다. 아, 예. 네. 프랑크푸르트한테 토트넘이 0대4로 질 거라고 예상했었죠. 아, 그럼요. 네. 뭘또 그럼요야. 거짓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저희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녹음 연결을 하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물론 이제 특히 뭐 지상파 라디오다 보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끊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4대0으로 질 것 같아였거든요. 아, 네, 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저의 모든 그 4대 0으로 질 것 같다라는 것의 모든 그런 이유는 토트넘이 자신들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뭐 늘상 하듯이 점유율 높이려고 패스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역습 맞아가지고 한 골 내주고 한 골 내주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또 한 골 내주고 멘탈 무너져가지고 3골, 4골 내주면서 0대4로 질 것이다. 혹시나 뭐 괜찮다면 1대4 정도로 질 것이다. 디테일하게도 생각을 예측했네. 했는데 근데 엔제 포스트코글 감독이요. 자기 스타일을 그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포스트코글 감독도 쫄리면 시비를 한다라는 것이 나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 안 하고 점유율 생각 안 하고 그냥 수비하고 나중에는 5백까지 쓰더라고요. 이제 1대0 지키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면서 그냥 한 방 노리네. 사실 토트넘이 그렇게 공격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슈팅은 난사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는 뭐 날카로운 공격도 없었고 페널티킥 하나 얻어낸 거 가지고 1대0으로 이겼는데 토트넘의 변화가 엔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심 그런 것이 이제 문제지 제가 0대4로 예측한 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약 5분여의 긴 얘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길면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다. 그렇죠. 아니 영국에 있으면서 그것까지 예측 못하나? 그럼 영국에 있을 아니 리가 없지? 포스텍의 마음에 들어갔다 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표정이 뭔가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 표정을 네. 보고서 오늘은 이 사람이 작전을 바꾸겠구나. 드디어 X줄이 타는구나 애가. 예측을 했었어야지.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네. 좀 더 수련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코멘트에 대한 이건 기자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나를 더 약간 좀 실실 웃으면서 네. 무슨 얘기했었죠? 아니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경기 전에도 그러니까 계속 요즘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질설 계속 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기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들한테 막 그렇게 흔들어대고 안 좋은 얘기 나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일환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경기 이겼으니까 쉽게 말해서 니네가 나 그렇게 흔들어대고 잘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니네가 나 그렇게 싫어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니네가 날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약간 뭐 좀 이런 표현 방송용어로는 모르겠습니다. 쫑크를 준 거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비아냥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새끼들. 아니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은 뭐 이제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신경전을 벌인 거거든요. 현재 지금 이게 팬들의 여론하고 이런 추가를 못 들어.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진짜 항상 그 팬들과의 신경전에서 좋게 끝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역사상 제 기억에는 뭐 약간 불안하게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준결승전 진출을 했습니다. 그 취재 가셔서 그 경기 후 영상도 담아오셨다면서요? 네, 뭐 이제 유로파 리그는 사실 이제 특히나 독일에 사는 리그는 경기 후에 뭐 찍어도 괜찮기 때문에 잠깐 경기 후 영상을 토트넘이 좋아하고 팬들 좋아하고 그리고 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그 팬들이 이렇게 또 격려해주는 모습 하나 찍어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한번. 예. 이게 경기 종료 후에 박수 쳐주고 지금 저쪽에서 소리가 안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뭐 좋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한 30초짜리 분량인데 저기 이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 격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선수단입니다. 5만 7천 명 정도의 팬들이 왔는데 이들 팬들에게 또 그들 팬들도 아인트라흐트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뭐 사실 뭐 우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한국 팬 입장에서는 썩 좋아할 수가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로파리그 우승의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흥민 네, 선수의 트로피. 그렇죠. 네. 예, 결국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건 그거니까. 근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회복이 돼야 그렇죠. 예,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건데 좀 발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부상 상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상태는 저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토트넘이 또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팬들 그리고 이제 미디어랑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 지점이 하나 있는데 정보가 계속 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정보를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토트넘 그 손흥민 선수 발 부상이고 몇 주 동안에 조금 안 좋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미스테리인 게 손흥민 선수가 화요일 날에 있었던 그 훈련에는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넘어오는 비행기에 안 탔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었을 때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예상은 들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토트넘이 정보를 완전 원천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내일 그러니까 여기 시간대로 내일 아침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기자회견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저도 여기서 아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지금 알아보려고 알아봐줘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쉽진 않네요. 지금 완전 정보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영화 밀정을 너무 밀정. 다시 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괜히 무리하시다가 저 토트넘에 찍히시면 안 되니까. 네. 다들 요새 뭐 이것저것 많이 봐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뭐 협상의 기술도 봤다 그러고 직전에 뭘 보고 영향받으면은 좀 이제 위험합니다 요새. 예. 아니 근데 그 진짜 말씀대로 미스터리면 미스터리인 게 훈련은 나왔는데 그 보내진 비행기에도 타지조차 않았다. 그냥 현장에서 보고서 결정하겠다도 아니고 이미 아예 그 출전 명단에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음. 억측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하기 직전에 몇몇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약간 찌라시성 기사가 나오면서 그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제임스 메디슨도 있고 뭐 주전 선수 몇몇이 있다라는 이런 좀 찌라시성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보기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부상을 핑계로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아니냐 라는 음모론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음모론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걸 조합했었을 때 화요일 날에 있었던 훈련에서 조금 하다가 그 부상이 조금 더 악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예 뭐 실금이 갔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시즌 아웃이라서 아예 안 나오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타박상 항상 또 선수들 타박상 많이 있잖아요. 멍이 든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타박상이 조금 더 지나면서 차라리 이번 경기 어차피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손흥민 선수 쉬게 하고 수비해서 어쨌든 꾸역승하고 난 다음에 4강을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왠지 그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제 몇몇 기자들이랑 그런 얘기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뭐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뭐 희망사항은 내일 있을 아까 말씀하신 기자회견에서 좀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더 흘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준결승전 진출했습니다. 준결승전 대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팀하고 맞붙게 되죠? 토트넘이 저도 이 팀은 진짜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는 팀인데 보데 글림트가 이름도 어려워요. 네, 노르웨이에 있는 팀입니다. 이제 5월 1일 날에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1차전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인 5월 8일 날에 이 보데 글림트의 홈인 노르웨이 보데에서 이제 그 경기를 하는데 와 여기 보데라는 경기장 자체가 8,000석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아까 전에 그 서호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니 그 AFC는 자기네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하는데 그런 경기장을 많이 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유로파리그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유로파리그 이제 4강전인데 8,000석 되는 경기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거의 뭐 경기 보다가 오로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거의 북극권에 있는 그 정도로 위쪽에 있는 도시고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한 1200km 어휴. 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토트넘 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멘붕에 빠질 정도로 여기 가기 빡세다,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팀 그 라치오와 8강전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팀 자체는 지금 미지에 쌓여 있고 지금부터 어떤 팀인지 조금 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주에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홈에서 엄청 강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8강 1차전 때니까 몇 주 안 됐잖아요. 네네. 4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라치오가 여기 원정을 갔을 때 얼어 그날 죽을 뻔했다고. 눈이 엄청 와가지고 네. 하얗게 쌓인 눈을 겨우 치우고 경기했고, 게다가 인주잔디였어요. 여기 인주잔디입니다. 눈이 4월에도 오니까 인주잔디밖에 못 써요. 저 북구 쪽은. 네. 그래서 라치오 선수들이 추워, 그리고 잔디 이거 뭐야 이러다가 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차전이 홈이네요. 2차전이 홈이죠. 어허, 이거 또 1차전에서 고비는 넘겼는데 또 막상 꼴대진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게 나름의 또 이 수순인 것 같아서 그렇죠. 살짝 또 걱정도 됩니다. 네. 여기 반대편에는 빌바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강전을 펼치게 됩니다. 맨유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죠. 어제 그 올림피크 리옹과의 경기에서 메뉴 연장 접전까지 펼치는 이제 그 접전 끝에 결국 올림피크 리옹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이 경기 사실 이제 맨유가 연장전 가가지고 막 몇 골 허용했었을 때 맨유 팬들 대거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골 넣으면서 결국 맨유가 올라가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발휘했는데 뭐 맨유 팬들 아모린 감독 못 믿어서 미안하다, 맥과이어 못 믿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곳곳에서 맨유 팬들 또 미디어들이 고해 성사를 하면서 팀들 못 믿은 것을 정말 사과하고 있면서 뭐 그런 진풍경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의 걱정은 5월 2일이면은 이제 한 2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단 토트넘 홈 경기 런던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부담은 적겠습니다만 과연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사가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내일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을 일단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손흥민 선수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있을 이곳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에 있을 그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무리를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솔직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뭐 1패를 더하든 2패를 더하든 큰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주전들을 쉬게 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도 철저하게 그런 몸 상태라든지 체력 안배에 따라서 기용을 하면서 모든 초점을 유로파리그 4강전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5월 21일에 있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이게 맨유의 아모린 감독은 이 말을 대놓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어린애들 내보낼 거고 네. 유로파리그 경기에 주전 내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팬들의 반응이 아직 안 버렸어? 이제까지 전력을 다 했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이랬어? 우리가 15위에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두 분께서는 이건 기자에게 궁금하신 점 없는지 질문 한두 개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이건 기자가 그 노르웨이 보대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네. 우리 이제 시청자들과 함께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노르웨이 또 물가 좀 비쌉니까?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드에 가서도 네. 중식당 찾으면 인정. 정말. 솔직히 그러면 약간 그 이제 사이드 부캐로 중식 리뷰 유튜브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유럽 곳곳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대 한국인이 계실까요? 그 도시에? 계시긴 계시겠죠? 있긴 있을 없는 텐데. 곳은 없을 걸요. 인구가 4만 얼마밖에 안 되던데. 그래요? 제가 지금 거기 노르웨이 되게 전통 작아요. 음식을 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양머리 요리가 있네요. 양머리. 양머리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오. 스말라 호배 네.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최근에 한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는 노르웨이 고등어 네. 한번 더 좀 노르웨이 수산청이랑 현지에서 먹는 맛은 어떨까? 그렇죠. 현지 사람들은 고등어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물이 차면 맞아. 찰수록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노르웨이 그 수산물 수출하는 데서 국제적으로 엘링 홀란 선수를 모델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엘링 홀란 선수 모델로 쓴 그 수산물 보도 자료가 축구 기자들한테도 옵니다. 네, 꼭 한번 드시고 저희한테 리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유럽에 있는 현재 한국 식당들 한번 다녀오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한번 부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국으로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독일 쾰른 본 공항 앞에서 전화 연결됐던 이건 기자와 유로파리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 가설이 하나 생각났는데 네. 손흥민 선수 상태에 대해서 뭐 정확한 데이터나 보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 전에 약간 흘린 얘기 중에서 몇 주 동안 계속 통증으로 고생해 맞아요.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는 계속 뛰었단 말이죠. 근데 경기력이 사실 온전한 손흥민 선수의 피크의 모습은 아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 경기를 쉬었다. 이거에 해당하는 흔한 축구 선수들의 부상은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저 이거 가설이에요.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 초기에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족저근막염은 잘 보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좀 약점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치료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어야 돼요. 며칠 아프면. 쉬게 한다고 무조건 낫는 것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쉬어야 낫는데 애매하구나 이게. 예, 그래서 경기를 못 뛸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겪는 거잖아요. 네. 족저근막염 운동 잘못하면 발바닥에 계속 통증이 생기는. 치료법도 없거든요. 만약에 이거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짐작입니다. 짐작해서 이해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꽤나 뭐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김정용 기자가 했다는 거. 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나쁜 얘기야 뭐야.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정용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지는 김정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